자, 1334번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좀 활용 문제, 좀 문장적 문제, 이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워서 한번 만들어 보는 문제인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1000리터들이 물탱크에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물탱크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꽉 채우면 얼마? 1000리터. 그래서 문장제 문제는 항상 읽을 때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첫날은 10리터를 채운다고 했습니다. 첫날을 10리터를 채운다는 말은 그 조금 수열의 문제니까 첫 번째 항이 바로 얼마가 된다? 10리터가 된다는 말이겠죠. 되겠나요? 채우고 다음 날부터, 즉 두 번째 날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다음 날부터가 바로 제2항으로 본다면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물탱크에 들어있는 물에 3리터를 빼고 뺀다는 말은 바로 10에다가 얼마를? 3을 뺀다는 말이겠죠. 자, 빼고 남아있는 양이 바로 7리터가 되겠죠. 이 양과 같은 양의 물을 더 채웁니다. 즉, 요게 7이면 요 놈을 다시 한번 더 채우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몇 배 한다? 2배를 하면 되겠다 이거죠. 맞습니까? 요거와 똑같은 것을 더 채운다고 했으니까 7리터를 더 채워야 되니까 10-3을 바로 2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수열 문제는 여러분들 식을 정리할 때 10-3으로 적기, 7로 적지 말고 10-3으로 적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두 번째 날은 바로 14리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세 번째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리터에서 3을 빼고 다시 또 몇 배? 2배를 채운다는 말이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채울 때 며칠째가 되어야지 이 물탱크를 가득 채울 수가 있는가? 이 며칠 날이 되어야지, 며칠 날이 되어야지 이 1000리터를 꽉 채울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이 1000이 꼭 될 필요가 있나요? 이 마지막 날의 양이 1000을 꽉 채우려면 1000보다 어떻게 돼도 됩니까? 더 커도 되고 같아도 되겠죠. 즉 넘쳐도 상관없는 거죠. 넘쳐도 1000리터를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꽉 1000을 이 마지막 날에 이 몇 번째 날에 1000리터가 딱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1000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반항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바로 n번째 일반항이니까 an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n번째, n번째 되는 날, n일째 되는 날은 이 물탱크 속의 물의 양을 내가 만약에 an이라고 합시다. 요 n번째죠. 요 놈을 AN이라고 했으니까 N번째 되는 이 날에 바로 물탱크 양을 AN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을 세워야 되니까 바로 항과 항사의 관계식, 즉 점화식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AN에다가 얼마를 빼야 되죠? 3을 빼야 되죠. 빼고 그것을 몇 배 한다? 2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날이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n번째 날에서 3리터를 빼고 그 양의 2배를 채우면 그 다음 날 채울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따라서 an 플러스 1은 2an 마이너스 6이라는 이런 바로 점화식 형태의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 바로 점화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요.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적기 어려우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n번째 날과
m 플러스 한 번째 날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케이스 몇 번이에요? 케이스 바로 3번 형태가 되겠죠. 그죠? PAM 플러스 Q 형태입니다. 그러면 알파를 찾아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P분의 Q가 되어서 바로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M 플러스 1에서도 뭘 빼고, 6을 빼고, 자, 2배로 묶어야 되겠죠? 2배에 AN 마이너스 6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AM-6을 뭐로 치환한다? BN으로 치환을 하면, BN으로 치환하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6은 B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므로 BN 플러스 1은 바로 2배의 BN이 되니까 이 BN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2고 초항은 B1이게 되겠죠. 자, B1은 어떻게 되냐? B1은 A1-6이 되겠죠. 바로 B1은 A1-6입니다. A1이란 말은 바로 첫째 날에 있는 물의 양이겠죠. 10리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4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BN이라는 수열은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죠? 공비가 2이고 초항이 4인 등비 수열이니까 자, 초항 4 곱하기 공비의 m-1이 되겠네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2의 m 플러스 1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N으로 돌려주면 이 BN은 뭐가 똑같죠? AN-6과 같으니까 그러므로 AN 일반항을 찾았습니다. 2의 M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6이 하면 플러스 6이 되겠죠. 되겠나요? 요게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 1000이 딱 돼야 되는 게 아니고 1000 이상이 되면 되겠죠. 1000 이상이 되는 바로 n번째 날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의 n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 자, 6을 빼버리면 바로 99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2의 9제곱이 얼마예요? 2의 9제곱이 512가 되고 2의 10제곱이 1024가 되니까 바로 994보다 크려면 저 n 플러스 1은 바로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n은 얼마가 된다? 9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러므로 이 며칠째가 되어야지 물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9일부터 가득 채울 수가 있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9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식만 세우면 그 뒤에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풀어봤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뭘 세울 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요 n번째 날과 n 플러스 한 번째 날의 관계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겠죠. 아시겠죠? 자, 1335번입니다. 자, 수열 LA는 있는데 JN항과 J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오른쪽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가 n번째 항이고 n 플러스 한 번째 항인데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죠. S10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죠? 그럼 얘의 바로 일반항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총항은 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말인데 요 AN을 따라가 보면 요 점이 바로 y 꼴 2의 x 직선 위에 있죠. y 꼴 2x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 y 값은 바로 x 자리에 n을 넣으면 얼마가 된다? 2AN이 되겠네요. 2AN. 그리고 A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y 꼴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요 값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A의 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두 개의 값이 어떻습니까? 똑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2AN은 바로 AN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얘는 am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바로 2an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하는 케이스 몇 번이 되죠? 3번 유형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뭘 찾아야죠? 알파를 찾아보면 알파는 1 마이너스 p분의 q가 되니까 바로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m 플러스 1에도 1을 빼주고 자, 두 개로 묶어야 되겠죠? 항상 얘로 묶어줍니다. an 마이너스 1이 되면 상수항을 정리해주면 자, 플러스 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bn으로 뭐 한다? 치환을 하면 되겠죠? 얘를 뭐 된다? b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1은 2배의 bn 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bn 수열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공비가 2이고, 맞죠? 초항은 b1이잖아요. b1은 바로 a1-1인데 a1이 2라고 했죠? 2-1은 1입니다. 인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bn을 구해봅시다. bn은 등비 수열이잖아요. 초항 1, 공비가 2죠. n-1이 되겠네요. 됐나요? 근데 bn은 뭐죠? bn은 al에서 1을 빼야 되겠죠. 다시 돌려주면 바로 일반항은 1 곱하기니까 생략하면 2의 n-1제곱에 마이너스 1이 하면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일반항을 찾았죠. 근데 얘는 여러분들 요 자체만 보면 등비이지만 이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얘는 등비수열이다 아니다. 얘는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등비수열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B에는 등비수열이지만 A에는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요 플러스 1 상수 때문에. 아시겠죠? 따라서 바로 S10을 구하라는 것은 시그마를 처리하면 되겠죠. K는 1에서 10까지의 바로 2의 일반항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 시그마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각각 시그마를 뿌려주면 되니까 이제 앞에 부분은 등비수이니까 공비는 K에 대한 미수죠. 2-1. 초항은 1을 대입하면 2의 영제곱이니까 1이니까 생략하고 2의 한개수는 1부터 10까지 10개죠.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 아니고 10이죠. 1이 몇 개 있다? 10개 있으니까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은 1이잖아요. 따라서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1은 얼마? 9가 되겠습니다. 자, 2의 10제곱이 얼마죠? 1024죠. 1024에서 9를 더하면 바로 103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식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즉, am번째의 y값과 am 플러스 한 번째의 y값은 함수 위치는 다르지만 y값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를 통해서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1336번입니다. 어느 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새로 발견한 세포 T라는 것은 1시간마다 2개가 죽고 1시간마다 2개가 죽고 나머지는 각각 2개로 분열한다고 합니다. 1시간마다 2개가 죽고 나머지는 각각 2개로 분열한다. 요거 2개가 죽고 나머지가 2개씩 분열합니다. 처음에 세포 T가 5개 있었고 1시간마다 세포의 수를 측정한다고 할 때 측정한 세포 수가 2052개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지를 후가 됩니다. 몇 시간.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세포가 몇 개 있었어요? 5개 있었죠? 제일 처음에 5개가 있었는데, 자, 몇 시간 후니까 여기서 1시간 후가 되면, 1시간 후가 되면, 일단 몇 개가 죽죠? 2개가 죽죠. 그럼 3개만 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요 나머지가 바로 3개가 되겠죠. 요게 바로 나머지죠. 요게 각각 2개로 분열하니까 바로 몇 배를 해줘야 되겠어요? 2배를 해주면 되겠죠. 하나가 있었다면 2개로 되고, 2개가 있었다면 4개가 되겠죠. 2개가 있었으면 각각이 2개씩 분열이 되니까 4개가 될 것이고, 3개가 있었으면 각각이 2개씩 분열이 되면 6개가 되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표현 방법이 바로 1334번에 그 물탱크에서 물이 1시간에 3리터가 빠지고 남은 거의 2배와 똑같게 다시 붙잖아요. 그 형태와 똑같은 형태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 됩니까? 바로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6에서 얼마를 두 개는 죽고 그거의 몇 배, 2개씩 분할하니까 다시 2배를 해주면 바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잡고 세포 분열을 한다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N시간 후에 세포수를 바로 뭐라고 할까요? AN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N 플러스 1시간 후에 세포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AN에서 얼마를 빼고 2를 빼고, 맞죠? 2를 빼고 다시 몇 배? 2배가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얼마 되겠습니까? A의 M 플러스 1이 되겠죠. 바로 M 플러스 1시간 후에 세포수는 바로 그 전 AN의 AN, 즉 N시간 후에 세포수에서 2개가 죽고 그놈의 2배가 되니까 바로 요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얘가 바로 1시간 후가 되니까 얘가 바로 A1이 되고 얘는 A2가 되는 거예요. 얘가 A1이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A0가 되는 거예요. 초기치가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바로 이거 5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항이 5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시간 후를 따졌기 때문에 1시간 후가 되는 이게 바로 초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가만히 보면 뭐가 됩니까? AM 플러스 1은 자, 전개를 해주면 2AN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케이스 몇 번이에요? 케이스 바로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케이스 3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알파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뭐 1 마이너스 P분의 Q가 되니까 바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AM 플러스 1에서 AM 플러스 1에다가 4를 빼주고 자 P인 2로 묶어서 AN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이고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로? BN으로 치환을 하면 얘는 뭐로 치환이 되겠다? BN 플러스 1로 치환이 되겠죠. 그러면 BN 플러스 1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2배의 BN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BN의 수열을 생각해 보면 공비가 2가 되고 자 초항은 B1이죠. B1은 바로 A1-4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A1이 5이다. 5가 아니다. 5가 아니죠. 5가 아니라 바로 A1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따라서 여기서 6 빼기 4가 됩니다. 5 빼기 4가 아닙니다. 6 빼기 4가 되어서 초항은 바로 2인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바로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항 BN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BN은 어떻게 되나요?
초항이 2, 공비가 2니까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서 결론적으로 2의 n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B에는 뭐야? B에는 an-4가 되므로, 그러므로 An은 2의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가 이하하면 플러스 4가 되어서 바로 A는 2n제곱 플러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측정한 세포수가 2052가 되라고 그러죠. 따라서 2의 n제곱 플러스 4가 얘는 2052개가 되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이죠. 따라서 2의 n제곱은 2048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2의 10제곱이 1024잖아요. 2의 11제곱은 얼마요? 2048이 되겠죠. 따라서 n은 얼마다? 11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몇 시간 후? 바로 11시간 후가 바로 2052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11시간 후가 이 문제의 바로 뭐가 되겠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 요 식을 처리해 주는 거, 식을 만들어 주는 게 관건이겠어요. 아시겠죠? 자, 1337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PN, PM 플러스 2가 있대요. 자, 봅시다. 이런 수직선이 있는데 이 수직선 위에 PN과 자, PN 플러스 1이 있대요. 자, 있는데 이 선분 PM 플러스 1을 3대 2로 외분한다 그랬죠. 그 점을 PM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자, 3대 2로 외분하니까 PN에서 3칸을 가고 PM 플러스 1에서 2칸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요 간격만큼 이렇게 3칸을 가고 즉 PN에서 3칸을 가고 PM 플러스 1에서 2칸을 가면 되겠죠. 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P의 M 플러스 2가 된다. 즉 외분점이죠. 그리고 요 P1은 좌표가 얼마가 된다? 1이 되고 P2는 얼마가 된다? P2는 5가 된다는 말이겠네요. 자, 이럴 때 이 좌표가 처음으로 100보다 큰 값이 되는 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바로 첨자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바로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5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PN과 PM 플러스 1을 가지고 PM 플러스 2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럼 이 점 PM 플러스 2를 이 PM 플러스 2라는 점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이 PM 플러스 2라는 점은 자, 얘가 바로 뭐죠? 외분점이니까 외분점 기억납니까? 외분점은 3이 적고 3이 적고 그죠? 바로 어떻게? 3에서 가까워. PM 플러스 1을 어디에? PM 플러스 1을 3에 곱해주고 2에는 PN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1이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겠나요? 3PM 플러스 1 마이너스 2PN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얘는 PN과 PM 플러스 1과 PM 플러스 2의 관계식이 되겠네요. 모두 다 한번 이항해 볼까요? 이항하면 PM 플러스 2 마이너스 3PM 플러스 1 플러스 2PN이 되고 는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보면 개수를 보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제로가 되죠. 그리고 이 개수와 이 개수 1분의 2는 1이 아니니까 바로 얘가 케이스 몇 번이 된다? 바로 4번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4번 형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요 PM 플러스 2로 묶어줘야 되겠죠. PM 플러스 2 마이너스 PM 플러스 1
자, 여기에서 세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얘가 다시 적어보면 얘는 바로 pm 플러스 1 플러스 p, 자, 플러스 한 개와 몇 개로?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있죠. 자, 그게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럼 얘와 pm 플러스를 하나 먹고 마이너스 2pm 플러스 1이 이항하고 2pm도 이항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배의 pm 플러스 1 마이너스 p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환을 해주면 될까요? 요 놈을 뭐로 치환해 볼까요? 편하게 an으로 치환할까요? an으로 치환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바로 an 플러스 1이 되겠죠. n 자리에 n 플러스 1을 추가하면 n 플러스 1이 되고 n 플러스 2가 되는 얘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an 플러스 1은 두 배의 an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공비가 2가 되죠. 이웃한 관계가 두 배 됐으니까 공비가 2가 되고 초항은 뭐가 됩니까? 초항은 A1인데 A1은 결론적으로 1을 대입하면 P2-P1이 되겠네요. P2의 점이 얼마요? P2의 점이 5이고 P1의 점이 1이니까 5-1이 돼서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인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바로 AN 수열이 등비 수열이죠. 그러면 AN은 어떻게 표현되죠? AN은 바로 A1 바로 4 곱하기 자 공비 2잖아요. 2에 바로 n-1제곱이 되겠죠. 이건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2에 얘가 제곱이 되니까 2에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AN을 다시 돌려주면 뭐가 되죠? PM 플러스 1 마이너스 PN이 되겠죠. 얘가 바로 2의 M 플러스 1제곱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다시 케이스 몇 번이 된다? 1번 형태가 되죠. 따라서 축차 대입법을 사용하여 PN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1을 대입하면 P2 마이너스 P1은 1을 대입했으니까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2를 대입하면 P3 마이너스 P2는 2의 세제곱이 되겠죠. 3을 대입하면 P4 마이너스 P3는 얼마가 된다? 자, 2의 4제곱이 되겠네요. 자, n-1을 대입하면 Pn-Pn-1은 바로 2의 n-1을 대입했으니까 n이 되겠네요. 자, 이 식을 변변 뭐 해준다? 변변 더해주면 되겠죠. 축차 대입을 했으니까 더해주면 P2, P2, P3, P4가 사라지겠죠. 그죠? 따라서 남는 것은 뭐가 남는가? PN이 남고 여기 마이너스 P1이니까 마이너스 P1, P1이 1이죠.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등비수열의 바로 뭡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초항이 얼마이죠? 2의 제곱이고 공비는 2가 되니까 2의 제곱이면 얼마죠? 초항은 2의 제곱이고 공비가 2가 되죠. 2가 되니까 2-1. 초항이 2의 제곱입니다. 4입니다. 2의 한계수 조심합니다. 2부터 n까지 우리 n-1번 넣었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분모가 1이죠. 따라서 Pn은 자 4를 곱해보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곱해보면 2의 제곱과 n-1이니까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자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1이 넘으면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바로 일반항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런데 얘가 100보다 크라고 그러죠. 100보다 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 10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제곱은 바로 103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의 6제곱이 얼마죠? 64이고 2의 7제곱이 128입니다. 그러면 100보다 크려면 이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이 바로 7보다 커야 되겠죠. 7이 128이니까
따라서 n은 얼마?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100보다 큰 점이 되는 것은 바로 P6부터 바로 100보다 큰 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케이스 4번 유형인데 조금 복잡했죠, 그죠? 복잡했지만 여러분들 이 풀이 방법을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요 식을 바로 외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낸다는 거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338번입니다. 자,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자, 직선이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어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죠, 그죠? 이렇게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고, 또 두 직선은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만나지 않도록 n개의 직선을 그을 때 이 직선들에 의해서 분할된 평면의 개수를 해요. 자, 어떤 하나의 지금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는데 이 평면이 하나 있는데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된다? 2개로 분할된다는 말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개로 분할됩니까? 3개로 분할되죠. 자, 이런 경우는 몇 개로 분할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분할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A15로 말은 직선을 15개 그었을 때 이 평면이 몇 개로 분할이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사실 이 A1이 방금도 해봤지만 몇 개로 분할이 되죠? 2가 되죠. A2는 얼마가 됩니까? 4개로 분할이 되네요. A3는 어떻게 돼요? A3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됩니다. 얘가 등차인가요? 등차가 아니죠. 등비인가요? 자, 등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A4를 한번 더 해볼게요. A4를 하려면 직선을 어디로 꺼야 되냐면 요 세 직선과 평행하지 않으면서 그죠? 요 세 직선과 어떻게 된다? 바로 한 점에서도 만나면 되지 않죠, 세 직선이.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직선을 한번 꺼볼까요? 이런 식으로 직선을 꺼면 되겠나요? 그러면 사실 여기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9개가 되나요? 맞나요? 맞죠? 이렇게 되면 9개, 여기가 10개 하나 더 있네요. 10개. 맞죠?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끄면 선생님 다시 이런 식으로 끄었을 때 맞죠? 이런 식으로 끄었을 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됐죠? 11개. 자, 이게 옛날에 여러분들 개차수일이라는 건데, 몰라도 돼요. 자, 이건 등차도 등비도 아닌데, 요걸 한번 빼보세요. 빼보면 얼마죠? 2죠. 빼보세요. 3이죠. 빼보세요. 4가 되죠. 이 수열 자체는 등차도 등비도 아닌데 요 수들을 빼보니까 요 간격에서 바로 뭐가 됩니까? 등차가 되죠. 간격에서 등차나 등비가 되면 그 수열을 개차수열을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건 몰라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가 왜 11개가 되고 여기가 왜 7개가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차수열을 모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평면이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가 직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직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렇게 하나 그어보면 이 방금 전에 그었는 직선은 원래 기존에 있는 직선 몇 개와 이 직선 2개와 바로 2점에서 만나죠. 요 직선 하나당 한 점, 직선 하나당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죠. 그죠? 요래 만나기 때문에 원래 이 A2는 4개였잖아요. 하나, 둘, 셋, 4개인데 요 직선과 만남에 의해서
요 원래 하나의 평면 요게 요 하나의 평면이 요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죠. 맞습니까? 또 요 하나의 평면이 또 요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죠. 얘는 분리가 안 되죠. 또 이쪽 평면도 어떻게 됩니까? 이쪽 평면도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하나로 분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기존에 원래 네 개의 평면이 있었는데 요 하나의 평면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버렸죠. 요 하나의 평면이 나누어지면서 어떻게 되나? 하나가 더 늘어나고 요것도 하나가 늘어나고 요것도 하나가 늘어났죠. 요 새로 끄는 직선이 두 직선과 만나니까 자, 평면은 몇 개가 더 기존의 평면보다 몇 개가 더 늘어났나요? 세 개가 더 늘어났죠. 맞습니까? 요 평면은 여기 있었고 요게 여기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직선 두 개와 만나니까 평면은 하나 더 2 플러스 1 직선 두 개보다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 한번 꺼볼게요. 여기 한번 꺼보면 이번에는 직선이 몇 개 만났습니까? 요 직선이 기존에 있는 직선 세 개와 모두 만났죠. 만난 보세요. 요 하나의 평면이 원래 하나였는데 요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죠. 그리고 요런 평면 하나가 그죠? 요런 평면 하나가 요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 평면 하나도 요거와 요거를 두 개로 나누어졌죠. 그리고 이 평면 밑에 있는 이 평면 하나도 어떻습니까? 요거와 하나씩 나누어져 있죠. 즉, 요 직선 하나를 껐는데 기존의 직선이 몇 개였어요? 세 개였잖아요. 근데 평면은 하나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n이 자 직선이 n개일 때, 자 직선이 n개일 때, 자 평면의 수를 자 바로 an개라면 자 직선이 자 하나 더 추가되잖아요. n 플러스 한 개일 때는 평면수는 기존의 기존의 EAN에서 바로 몇 개가 바로 다음은 기존의 직선이 n개였으니까 n개 세 개였으니까 평면의 개수는 하나 더 늘어나죠. 기존의 평면이 n개였으니까 만약 n개였다면 그죠? 평면의 수가 an개였다면 거기서 직선은 몇 개와 만나니까 직선이 세 개와 만나니까 그 세 개보다는 바로 한 개가 더 많아지죠. 바로 평면이 하나가 직선이 세 개였는데 평면은 몇 개씩 더 추가됩니까? 네 개가 더 추가되죠. 직선 그 전의 직선의 개수보다 하나의 평면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요게 바로 다음 AM 플러스 한 번째의 평면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A 다섯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기존의 직선이 몇 개 있는데 네 개 있는데 그 직선 네 개가 다 만나니까 평면은 요 11개에서 얼마? 기존 직선 네 개보다 하나 더 많은 5개의 평면으로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말뜻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AM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은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얘는 케이스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명 대차수열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1부터 대입하면 A2는 바로 A1 더하기 1을 대면 1 플러스 1로 적을까요? 1 플러스 1. 자, 그럼 2를 대입하면 A3는 2를 대입하면 A2 더하기 N에다가 2를 더하면 2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3을 더하면 A4는 A3 더하기 3을 더하면 3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15를 찾아야 되죠. 굳이 AN 찾을 필요 없죠. 15를 찾으려면 n에다가 얼마까지 대입해라? 14까지 대입하면 되겠죠. 14개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14를 대입하면 15가 되고 여기는 A14 더하기 14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축차 대입을 했으니까 변변을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변변을 더해봅시다. 변변을 더해보면 A2, A2, A3, A3, A4, A4 모두 다 없어지네요. 따라서 A15는 자, A1이 얼마입니까? A1은 바로 평면이 2개가 되겠죠. 평면이 2개가 되니까 2 플러스 자, 1부터 14까지 합이죠. 1부터 14까지 합은 등차수열이니까 그죠? 2분의 항 14개 곱하기 초와 말을 더하면 15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플러스 자 1이 몇 개 있나요? 14개 있죠? 14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2하고 14하고 약분하면 7입니다. 2하고 14하고 더하면 여기 16이 되고 7 곱하기 15는 7호 35가 되어서 105가 되겠네요. 따라서 121개의 평면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다음 직선이 n 플러스 1개일 때의 평면수는 그 전에 평면의 개수에다가 그 전에 있는 직선과 자, n개와 만나기 때문에 자, 평면의 개수는 하나 더 추가된다는 식.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 찾아낼 수만 있으면 문제는 풀어낼 수가 있는데 조금 쉽지는 않죠. 그죠?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339번입니다. 1339번. 자, 50%의 소금물 100g과 30%의 소금물 100g을 섞은 소금물의 농도를 A1%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50%몇 g과 100g과 몇 퍼센트? 30% 100g 얼섞은 소금물의 농도가 A%니까 요 두 개를 섞어버리면 소금물은 200g이 되고 자, 농도가 바로 A1%가 된다고 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A1%의 소금물 100g과 또 30%의 소금물 100g을 섞은 소금물의 농도 A2라고 했죠. 아, 그러면 이건 이 말이네요. 요 A1% 요 농도의 몇 g짜리와 100g과 자, 30% 소금물 100g을 섞어서 바로 몇 프로? A2%의 바로 소금물은 200g이 되겠죠. 이렇게 만든다고 하네요. 또 마찬가지로 A2 소금물 100g과 30% 100g을 섞은 소금물의 농도를 A3 또 A2 여기서 100g과 30%짜리 100g을 섞어서 A3가 된다고 하네요. 이와 같이 AM%의 소금물 100g과 30%의 소금물 100g을 섞은 소금물의 농도를 AM 플러스 1%라고 할 때 바로 A10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바로 AM과 AM 플러스 1과의 관계는 이런 그림이죠. 바로 여기에 바로 AM%와 의 몇 그램? 100g과 몇 퍼센트? 30% 100g을 섞었더니 뭐가 된다? 바로 A
M 플러스 1%가 되고 소금물은 몇 g이 되겠습니까? 200g이 되겠네요. 자, 이 식을 가지고 바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곱하면 된다 그랬죠. 자, 소금의 양은 곱하고 것은 전체 곱한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곱해버리면 얼마나 돼요? 100AN이에요. 여기는 곱해버리면 얼마? 30%와 100은 얼마 더? 3000이 되죠. 여기는 곱해버리면 200AM 플러스 1이 되게 돼요. 양면을 100으로 나눠주면 1AN이 되고 여기는 30이 되고 여기는 2AM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M과 AM 플러스 1의 관계식을 만들어냈네요. 그럼 우리는 AM 플러스 1로 적어야 되니까 AM 플러스 1은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2분의 1에 AM 플러스 2로 나누어 주면 얼마? 15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케이스 몇 번? 케이스 또 3번이 되겠네요. AN과 AM 플러스 2의 관계가 바로 케이스 3번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몇 번째 구한다? A 10번째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알파를 구해야 되겠네요. 알파는 1-P분의 Q 15가 되겠습니다. 얘가 2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15가 되니까 여기 2 곱하고 여기 2 곱하면 얼마가 된다? 30이 되겠네요. 따라서 AM 플러스 1에다가 30을 빼고 2분의 1로 묶어야 됩니다. 2분의 1로 묶으면 AN 마이너스 30이 되어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15, 이항하면 플러스 30이 되어서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BN이죠. BN으로 치환을 하면 얘는 뭐가 된다? BN 플러스 1로 치환이 되어서 바로 BN 플러스 1은 바로 2분의 1 BN이 되니까 BN 수열은 어떻게 되죠? 공비가 2분의 1이고 자, 초항은 어떻게 돼요? 초항은 B1이죠. B1은 A1-30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A1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A1을 구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구해주면 되니까 이건 필요 없네요. 제가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100 곱하기 50. 여기는 100 곱하기 30. 여기는 200 곱하기 A가 되겠네요. 100으로 나누어 주면 50, 여기는 30, 여기는 2A가 되겠죠. 80이니까 A는 얼마? 40이 되어서 자, 초항 첫 번째 바로 농도는 얼마가 된다? 40%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A1이 40이죠. A1이 40이니까 40-30은 얼마가 된다? 바로 B1은 얼마가 된다? 10이 되겠습니다. 이런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Bn은 어떻게 되나요? Bn은 초항이 10이죠. 공비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n-1이 되겠네요. 그럼 Bn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뭐죠? Bn 자리는 AN-30이네요. 따라서 AN은 10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에다가 이항하면 플러스 30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A 얼마나 물어봅니까? A 10을 물어보니까 A 10은 10 곱하기 2분의 1에 10-이니까 9제곱이죠. 자, 플러스 30. 요게 바로 정답이네요. 자, 그런데 얘가 P로 묶고 6 플러스 2Q 제곱분의 1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변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6P가 되니까 6P가 힌트예요. 그럼 여기 30이 있죠. 자, 따라서 바로
요 갈로속이 6이 되려면 30이니까 얼마? 5로 묶어주자 이런 뜻이죠. 그러면 5, 6이 3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5로 묶었으니까 10이 되려면 바로 2배가 되면 10이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의 몇 제곱? 9제곱 형태로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러면 얘는 2분의 9제곱분이니까 2가 하나 약분이 될 수가 있죠. 2가 하나 약분이 되면 8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6 플러스 2가 하나 약분되면 8제곱이 되니까 2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주어진 것처럼 2분의 1의 8제곱은 어떻게 나타내도 되나요? 2의 8제곱분의 1로 나타내도 되겠죠. 2가 하나 약분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P값은 얼마? 5가 되죠. Q값은 얼마? 2의 8제곱이니까 8이 됩니다. 그러므로 P 플러스 Q는 5 더하기 8이 돼서 5 더하기 8이 돼서 얼마가 된다? 바로 13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소금물 문제는 항상 농도와 소금물을 곱해주면 되겠죠. 곱한 것은 같습니다. 이 농도와 퍼센트를 곱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소금의 양이죠. 소금의 양. 항상 소금물은 소금의 양은 같다는 것으로 항상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소금의 양은 바로 농도와 소금물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 활용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